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림파 부종 재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림파 부종 재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팔, 다리가 붓고 굉장히 고생하고 굉장히 힘든 병이거든요. 오늘 우리 또 권채정 원장님 모시고 이 림파 부종 재활 어떻게 하는지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여성암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유방암, 갑상선, 자궁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성암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생기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림파 부종. 특히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수술하거나 그러면 팔이 붓고 이제 다리가 부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코끼리 팔, 코끼리 다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유방암이나 이제 부인과 수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술 후 환자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암 치료 후유증인데요.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 뒤에는 어깨가 아프다던가 아니면은 어깨 통증, 목이 결린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치료해야 되지만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고 넘어갈 경우에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병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 정맥, 동맥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 사이로 일꾼 역할을 하는 림프액이 흘러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림프액은 우리가 세포가 대사하면서 생기는 노폐물도 운반해주고 상처가 생기면은 그거 낫게 할 수 있는 세포들도 보내주면서 도와주는 이제 면역 기능 유지 역할도 하는데요. 이 림프액이 흘러가는 길이 수술 시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림프절 절제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로 변형되게 되면은 그 길에 일종의 교통정체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교통정체 후반부가 있는 부분이 이제 붓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수술 말단 부위가 무겁다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잘 입으시던 옷이 이제 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피부가 딱히 부은 것 같진 않은데 좀 화끈거리는 것 같고 쑤시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림프 부종은 유방암 환자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자궁 경부암이나 내막암, 난소암 같은 이제 부인과 암처럼 그 아래쪽 하지 쪽 림프계를 건드릴 수 있는 수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의심이 된다면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섬유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직 섬유화가 생겨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리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림파 부종 쳐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코끼리 다리 이런 다리가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완전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상태는 이미 이제 조직 섬유화가 생겨버린 진행돼 버려서 좀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미리 알고 조심하시면은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시고 진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성암이라고 해서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수술했다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 다리처럼 크거나 딱딱하게 되면은 이미 알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소견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댁에서 간단하게 하실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한쪽만 받으신 경우, 한쪽만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쉽게 그냥 줄자로 비교해서 양쪽을 재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저희가 팔꿈치 기준으로 10cm 위, 10cm 아래 이렇게 재고 또 이제 손목 그리고 손 중앙 부분 이렇게 재게 되는데 양측에서 2cm 이상 차이가 나면은 림파 부종을 조금 2cm 이상 차이가 나면 줄자로 2cm가 차이가 나면은 좀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고 한 1cm 정도만 차이 나더라도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가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림프 부종 볼 수 있는 방법은 손에서는 상지에서는 요 세 번째 손가락 위에를 한번 이렇게 살짝 집어 올리셨을 때 이렇게 요게 집혀져 올라오면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임파 부종이 진행이 되고 조금 부었을 경우에는 요게 안 짚히지가 잡히죠? 예. 그리고 발에서는 하지에서는 두 번째 발가락 손이랑 요 부분 같은 부분을 집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면은 이제 정상이고, 네. 이제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이제 네. 부었다. 그럴 때도 이제 진료실에서는 보고 이제 양쪽 피부 두께가 다르다든가 하면은 진단을 하게 되는데 댁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꼬집지는 마십시오. 요걸 꼬집으면은 오히려 이제 림프액이 늘어나면서 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꼬집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방법이라 말씀드린 게 댁에서 너무 자주 꼬집으시다가 부을까봐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림프 부종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질환, 뭐 옛날에 보면 기생충들이 많았을 때 뭐 네. 기생충이 뭐 림파를 막아가지고 림프 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림파가 막혀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역시 암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림프 부종이나 뭐 암도 결국은 이제 병이니까 또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재활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기생충 감염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현재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그쪽에서 비교적 흔한 림프 부종의 원인인데요. 저도 한국에서는 거의 한 분, 두 분 그 정도만 뵀었는데 저번에 이제 왕립병원에 근무할 때는 생각보다 빈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기로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당 지역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은 거기 WHO에서 그 유행 지역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시는 부분이 그 유행 지역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유행 지역이면은 팔이 부을 때 조금 더 빨리 병원에 오시면은 초기에 항기생충 약을 쓰면은 요거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 암 치료 후의 임파 부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위험군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들을 좀 쉽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섬유화가 이미 생겨버린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치료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주로 드리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초기에는 이제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좀 특수 마사지 같은 마사지 일반으로 하는 마사지랑은 좀 틀리게. 네, 저 해부학적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직접 해드리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림프백 배출법, 그리고 이제 붕대로 적절하게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특수 다중 저탄력 압박 붕대법. 그러니까 쥐어 짜가지고 이제 위로 올리는 거네, 그러면? 이게 반은 틀린가요? 받고 반은 다른 게, 요 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료용 이런 림프 부종용 압박 붕대가 다른 붕대들보다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수하게 있는 게 따로 있나 보죠? 그냥 보통 압박 붕대나 이제 그냥 보통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착용하실 경우에 이런 거는 국소적으로 좀 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훨씬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꽉 쥐었다가 다시 풀어버리면 다시 더 많이 붓거나 뭐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전체를 과하지 않은 압박으로 똑같이 조여줘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압박 붕대는 부위마다 좀 걸리는 압박이 다를 수가 틀리죠. 있고 또 흘러내리지 말라고 몸 가까운 쪽에 밴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착용하시면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는데 순환으로 막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뭐 그렇겠어요, 진짜. 뭐 이제 가무라고 하니까 뭐 일반 사는 거 그냥 둘둘둘 막으면 들은 줄 알고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는 붓고 여기는 쪼여지고 막 그래서 이상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붕대를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그 수술을 이제 받고 나서 이렇게 림프 부종이 바로 생기면은 이거구나 하면 알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자칫하면은 이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그 림프 부종 재활을 예방적으로 하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방도 물론 중요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수술 후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한 1년, 2년 지나서 방심하시고 그냥 함부로 쓰신다던가 아니면 제일 제가 본 분들 중에 제일 많았던 거는 이제 바깥에 야외 활동하실 때 등산 같은 거 하실 때 반팔 입고 다니시다가 휙 긁히면은 맞아요. 예. 아니면 뭐 모기나 벌레 같은 것들이 물어버리면은 시퍼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염증도 생기고. 그게 그 림프액이 초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역 작용도 하고 조직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독충이나 뭐 모기 같은 거에 물리면은 확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그렇죠. 예. 더 쉽게 감염이 저희들 같은 되고.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제일 무섭죠. 바로 네. 이제 뼈로 들어가야 돼서 이제 골수염이 돼버리면은 네. 진짜 그건 치료가 굉장히 힘드니까. 림프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군을 보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감염이 쉽게 되고 치료도 좀 더디고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추세도 그렇고요. 한 수술 후에 한 1년 정도는 여건이 되시면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도 받으시고 완전히 자기 걸로 체득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한 3년 동안은 조금 긴장하시고 긴팔 입으시고 항상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상처가 나면은 잘 안 아프니까 뭐 양말 네. 2개씩 신는다든지 아니면 발톱 같은 것도 깎을 때 이제 좀 길게 깎는다든지 그래서 항상 이제 피부를 조심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제 논리네요, 그러면? 네. 관리하면서 가는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피부 관리, 그러니까 피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뭐 이제 이렇게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하게 될지 치료법이 사실 제일 궁금해 하잖아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법을 좀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센터에 오셔가지고 전문 치료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은 여건상 그런 게 어려울 경우에 댁에서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냥 림프 마사지 같은 거를 원칙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이렇게 몸통부터가 이제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팔로 예를 드는 것 같으면은 이런 어깨 쪽이 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몸통에 가까운 쪽이고 손 쪽이 먼 쪽인데 환자분들이 흔히 이제 손이 부으니까 여기를 꽉꽉꽉꽉꽉 먼저 주무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몸통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몸통부터 하라고 말씀드릴 때 자꾸 까먹으신 분들한테 제가 요거는 교통정체랑 똑같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차가 이제 여기가 막혀 있는데 뒤에 차를 빨리 나가라고 밀면은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더 여기서 이제 꽉 정체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근위부부터 빼고 막혀 있는 차들부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상지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은 어깨 부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박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팔뚝하고 손 순서로 내려오면서 한 부위에서 한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적으로 아주 약한 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약한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진피가 살짝 당길 정도 이렇게 피부 보셨을 때 이걸 꽉 이렇게 눌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피부가 당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사지라고 하기는 약간 좀 뭐하네요, 이게 네. 용어 갖고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렇게 댁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샤워하시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비누칠이 돼 있으면은 세게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니까 비누칠 하시고 이렇게 이제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환자분들한테 그냥 예쁘다 마사지라고 예쁘다 이렇게 네. 귀엽다는 알 것 같은데. 네, 귀엽다든 이렇게 뭐 그냥 고생했으니까 하루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5번, 6번, 7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다리가 몸통에 붙는 부분 이쪽을 먼저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시는 게 원칙인데 같은 원칙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손이 잘 닿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밑에까지 잘 안 되는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컷 위에를 다 빼고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다리 쪽에 부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셔도 꼭 병원에 병원에 와서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아, 말씀합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뭐 림프 순환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림프 순환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암 환자분들처럼 병적으로 림프계가 망가진 분들일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운동을 할 경우에,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에 림프액의 흐름이 확 증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더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반 보통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너무 식상한 답이 될 수 있지만 운동입니다. 운동. 예, 왜냐하면 이제 림프액이 림프관과 주변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온몸을 순환하게 되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근육 자극을 해주시면은 각 부위의 근육들이 골고루 이렇게 수축되면서 근육으로 그냥 이제 스퀴즈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운동을 하시라고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림프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너무 짜게 드시면은 이제 몸이 붓게 되고 그러면은 림프계가 받는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짠 음식을 멀리 하시고 또 물을 적어도 하루에 6잔 이상, 한 1.2리터 많이 드시면서 주 2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면 건강한 분들은 림프 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진짜 이거말로 이제 식상한 얘기지만 진짜 항상 뭐 운동, 그다음에 저염식,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길, 이게 가장 기본이네요. 네. 식상하지만 이제 이게 기본이니까 꼭 따라서 하셔야 되시고, 사실 그 암 치료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잘 받고 다 좋았는데 이런 갑자기 뭐 림프 부종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고생하실 수가 있는데, 꼭 이제 미리미리 우리 재활가슴이랑 상의하셔서 이제 미리 치료를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